라고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뭐 a분의 b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이제 해놓고 이제 증명을 해요. 만약에 얘가 유리수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놓고 했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유리수라면 요거를 제곱하면 요쪽도 제곱하면 2는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는 짝수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a분의 b인데 얘는 약분을 할 수가 없는 수로 이제 그런 거 우리 기하분수라고 하는데 가령 6분의 2는 약분을 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3하고 1은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7분의 2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걸 증명 과정은 이제 여기서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증명을 하진 않는데 하다 보면은 A하고 B가 약분이 돼야 되더라 이거죠. 저 자체가.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얘를 A분의 B라고 나타냈던 게 약분이 다 된 거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A하고 B가 약분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전제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증명이 정 궁금하신 분들은 중3 교과서에 보면, 수학 교과서에 보면은 무리수의 증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참고서들 중에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 데를 보면 저게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어쨌건 저렇게 증명을 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증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증명을 만약 그 당시에 했다면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지금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루트 2가 만약 a분의 b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f를 쓰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제 이렇게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if a equal b라면 하고 나서 전개를 쭉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a는 b가 아니더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전제가 틀렸구나. 따라서 그래서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낸다 이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A가 B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정의 A가 B라고 우긴다면은 만약 그럼 A는 B라고 해놓고 한번 전개를 해보자. 그게 맞나 틀리나? 해놓고 보니까 A가 B가 아니야. 봐, 이 멍청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귀류법인데 이 귀류법은 이후에 제논의 역설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제논의 역설법이 귀류법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귀류법의 등장 자체는 뭘 의미냐면은 철학에서 논리학이 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또 나타내줘요. 이전엔 논리학이고 뭐가 없잖아요. 탈레스나 아낙시메데스나 만드로스가 뭔 얘기를 해요? 만물은 물이야 하면 거기에서 왜 물인데요? 하면은 대충 상황적 설명을 하는 거죠. 이래서 물이고 이래서 물이고 이래서 물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귀납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논리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전까지는 어떤 논리적 또는 사변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피타고라스하고 제논을 보면 이런 논리학적인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의 일정한 맹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의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 철학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철학에서 최초의 두 개를 윤리학하고 논리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 논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서 주요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의 맹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피타고라스하고 제논에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런 수학적 증명 과정에서 뭐가 논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류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학이 귀류법만 있는 건 아니죠.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저것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귀류법적 방법이 저는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다. 사실은 이제 연역적 방법론은 이 귀류법하고는 좀 달라요. 귀류법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귀납적 방법인데 이 귀납적 방법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이런 논리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와 수학을 연관짓자면 피타고라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중항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산술중항, 기하중항, 그 다음에
조화중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을 좀 알고 나면은 재밌는데 그냥 이 자체로 재밌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니까 저런 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저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아주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중앙화가 우주의 중심, 신들의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저기 중앙화가 꼭 태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태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즉 아주 가운데 불타는 어머니가 있고 이 어머니로부터 이제 쭉 우주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다양한 신들도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천체가 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10이라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징이죠. 완전한 수기 때문에 10개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죠? 그 다음에 항성, 천이 있어요. 그럼 이게 총 합해서 몇 개냐면은 9개예요. 근데 9개면 안 되잖아. 10개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수, 금, 화, 목, 토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이고 그 다음에 달하고 태양을 합하면 7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별인데 이 별을 항성천이라고 하나를 해 놓으면은 총 몇 개가 되는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합하면 9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비니까 이 비는 하나가 뭐냐면 안티크톤이라는 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지 한자를 보면은 땅덩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대하고 있는, 지구를 대하고 있다. 즉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하고 똑같은 쌍성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냐? 지구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지구 우리 반대쪽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티크톤을 넣은 것 자체는 이제 10이라는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징으로서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개의 천체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을 하는 가운데서 화음이 발생한다. 아까 했던 뭐 장오도 화음, 뭐 무슨 화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 왜 들을 수가 없냐면 우리는 침묵을 배경으로 한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과 말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말과 말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음도 마찬가지로 음과 음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침묵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는 얘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하는 소리가 계속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왜 들을 수 없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 10개의 천체를 벗어난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한한 공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중요한 게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얘기보다도. 그래서 10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꼭 10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0개면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안티크톤이 꼭 있어야 되냐면 그것도 아닌데 하여간에 10개가 있어야 되고 그 중앙화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철학적인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시원 같은 거죠. 이 우주가 뭔가로부터 만들어졌을 건데 그 뭔가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중앙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굳이 불꽃이냐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갈 건데 우리말로 에너지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에너지를 주는 역할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피타고라스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쉬고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이것까지 하는데.
추워요? 이가 아닌,